오늘의 소설에서의 7번째 개념은 갈등이야. 얘들아, 대답해봐. 소설에, 선생님 말을 잘 들어. 소설의 구성의 3요소를 얘기해봐. 뭐였지? 소설이 구성되려면 이 3개 요소가 있어야 돼. 그 첫 번째 요소는 지난 시간에 했어. 뭐였지? 소설의 인물이야. 그치? 그 다음에 인물이 있으면 뭐가 있어야 돼? 사건이 있어야 돼.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 인물들이 이런 사건들을 겪어나갈 배경이 있어야 돼.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 인물 공부했고, 그 다음에 오늘은 사건, 즉 뭐? 갈등을 공부할 거야. 그치? 사건이라는 것이 인물들끼리 겪는 갈등이거든, 결국에. 그리고 다음 시간에 배경을 공부할 거고. 자, 이 갈등이라는 단어를 보면요. 한자를 봐봐. 칡, 가래, 등나무, 등자야. 그래서 선생님이 교재에다가는 그림을 넣어놨지? 자, 칡과 등나무가 돌아가는 방향이 서로 정반대야. 그러니까 얘네가 같이 한다면은 서로 막 이렇게 얽히고 설키고 해서 뭔가 문제가 발생하겠지. 그치? 그래서 갈등이라는 단어가 참 굉장히 재미있는 발상이에요. 칡과 등나무의 관계입니다. 자, 사전적인 의미를 보니까 소설이나 희곡에서 등장 인물 사이에 일어나는 무엇? 대립이야. 그리고 등장 인물 사이에 일어나는 충돌이고. 그치? 자, 그러면 우리 인물 시간에 공부했었던 것도 한번 떠올려보자. 자, 소설 속에서 작가가 뭔가 드러내고자 하는 작가의 생각, 작가가 구현하고 싶은 주제, 그런 것을 끌어나가는 인물을 뭐라 그랬어? 주동인물. 그치? 근데 여기에 사사건건 반대해. 걔를 뭐라 그랬어? 반동인물. 대답 바로바로 나와야 돼요. 그치? 육성으로 말하지 않더라도 마음속에 이 단어가 탁탁탁 나와줘야 돼. 자, 이들 간의 대립과 충돌을 갈등이라고 하는 거야. 그런데 소설 속에서의 갈등은요, 인물과 인물 사이의 갈등만 있는 것이 아니라 등장인물과 무엇? 그렇지. 환경 사이의 모순과 대립까지도 갈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설을 읽을 때 갈등이 없다는 것은 소설의 구성이 안 된다는 뜻이야. 갈등이 즉 뭐라고? 사건이라고. 그치? 사건이 없는데 어떻게 소설의 내용이 전개가 되겠니? 맞지? 자, 그래서 우리는 소설을 읽으면서 항상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인물, 한 인물을 두고 여러 어떤 요소들과 일어나는 갈등을 항상 파악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이런 갈등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가? 이 갈등이 왜 일어났는지, 이 갈등과 관련해서 인물의 캐릭터는 어떤 것인지 이런 것을 출제자는 물어보고 싶다고. 알았지? 자, 그래서 갈등의 유형을 볼 겁니다. 그런데 이런 갈등의 유형에 관련된 개념도 사실 시에서 다 공부했어. 그래서 시 공부하고 소설 공부하고 시를 공부한 다음에 그것과 연관되는 개념이 연결되도록 선생님이 강의를 구성했거든요. 이거 많이 들어봤지? 자, 무슨 갈등? 내적 갈등이야. 그러면 선생님한테 내적 갈등이 뭐야? 자, 우리 오늘 도라에몽 손 들어봐. 도라에몽 내적 갈등이 뭐야? 설명해봐. 이러면 너희가 아, 선생님 내적 갈등은요, 시에서도 배웠는데 어쩌고 저쩌고 말할 수 있어야 돼. 알았지? 자, 한 인물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내적 갈등이란 한 인물이야.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상반되거나 분열된 심리가 원인이 되는 갈등으로 인물이 겪는 고민이라거나 근심, 걱정, 불안, 방황, 망설임, 분노까지도 내적 갈등에 들어간다. 어떤 선택지를 놔두고 이걸 선택할까? 저걸 선택할까? 이런 것들만 갈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인물의 내면 속에 일어나는 이러한 부정적인 어떤 감정들, 그치? 이게 전부 다 뭐가 된다? 내적 갈등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출제자는 특히 얘들아, 이런 내적 갈등을 조금 자세하게 표현하는 것은 현대소설에서 많이 일어나거든? 그래서 어떤 출제자는 현대소설 지문에서 지문을 이렇게 셀렉했어. 컷했는데 이 속에 여러 인물이 안 나와. 한 명의 인물이 나와. 한 명의 인물. 근데 그 한 명의 인물에 뭐 내적 갈등이 전개되는 부분을 지문으로 딱 선정한 거야. 그러면 얘들아 사실 어려워져. 그래서 한 인물의 그 내면 속에서 일어나는 갈등에 뭘 찾아야 될까? 원인을 찾아야 될 거예요. 그치? 자, 내적 갈등은 갈등의 원인, 그 갈등이 어떻게 전개돼 나가는지 그런 것들에 주목해야 되고 현대소설에서 많이 나타날 수 있어. 자, 그 다음에 여기 뭐가 들어가겠어? 외적 갈등이겠죠? 그래서 한 인물을 중심에 두고 그를 둘러싼 외부적인 다양한 요소에 상반된 입장과 태도가 원인이 되어서 생기는 갈등을 외적 갈등이라고 한다. 예습해온 학생들은 알겠지만 외적 갈등에는 여러 종류가 있지. 그치? 이런 종류들을
여러분이 작품들을 보면서 많이 만나요. 그리고 얘들아, 너희들은 이제 소설만 읽는 것이 아니라 영화, 드라마, 웹툰, 웹소설 굉장히 많은 것들을 경험하잖아. 너희들이 경험했던 그 다양한 컨텐츠들을 한번 떠올려봐. 그 중에서 이런 식의 갈등들을 아마 많이 봤을 거예요. 자, 빠르게 훑어보자. 가장 흔한 외적 갈등이 뭐야? 인물과 인물 간의 갈등이야. 이제 딱 나오지. 뭐라고 나와? 주동인물과 반동인물 간의 대립과 충돌, 이게 바로 외적 갈등이에요. 그리고 이 주동인물과 반동인물의 대립과 충돌로 생기는 갈등은요, 진짜 고전소설의 너무 주된 특징이야. 알았지? 그래서 현대소설은 좀 쉽지 않아. 갈등의 유형이. 근데 고전소설은 진짜 착한 애와 착한 애들. 나쁜 애와 나쁜 애 옆에 있는 나쁜 애, 그 옆에 있는 또 나쁜 애. 그래서 착한 애들과 나쁜 애들 간의 이 대립, 이런 갈등이 정말 너무나 메인이기 때문에 오히려 고전소설이 갈등의 유형을 파악하는 것은 훨씬 쉬울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많진 않지만 인물과 운명의 갈등이 두드러지는 작품이 있습니다. 인물이 자신의 삶에 주어진 가혹한 운명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함으로써 겪게 되는 갈등이야. 특히 현대소설 같은 경우에는 인물들이 자기 어떤 상황, 운명과도 같은 그런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드러나겠죠? 그래서 어쨌든 인물과 운명의 그런 갈등, 거기서 벗어나고자 해서 그것을 극복해내는지, 아니면 결국에는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 어떤 운명적인 상황에 순응하면서 이것 또한 나의 삶의 방향이다, 길이다, 그 운명에 순응해 나가는 삶을 살아나가는지, 이런 것도 여러분이 찾아볼 수 있을 거예요.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인물과 사회의 갈등이야. 인물이 자신이 속한 사회의 윤리나 혹은 제도 등과 충돌하여 생기는 갈등입니다. 얘들아, 사회 윤리라는 것도 항상 절대적이지만은 않을 수 있어요. 그치? 그 시대가 바뀌면서. 특히 사회 제도 같은 것은 항상 옳다고만 볼 수 없잖아. 그래서 인물이 자신이 속한 사회의 어떤 요소들과 부딪혀 내가 하고자 하는 것, 그 다음에 내가 뭔가 이겨내고자 하는 것, 이것이 이런 것들과 부딪혀서 만들어지는 갈등도 파악할 수 있어야 돼. 자, 또 때로는 인물과 자연의 갈등. 영화 같은 데서도 많이 나오죠. 인물이 거대한 힘을 가진 자연 환경과 부딪혀서 싸우면서 겪게 되는 갈등들, 이런 다양한 갈등들을 뭐라고 할 수 있다? 외적 갈등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이런 갈등만 찾아내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 다양한 갈등의 양상을 봐야 되고, 그리고 얘들아, 이런 내용들은 어디에 많이 들어가? 보기 속에 많이 들어가. 보기 속에 힌트나 혹은 조건으로 많이 들어가. 그래서 소설에는 때로는 이런 양상의 갈등이 드러나는데, 그랬을 때는 너희가 뭐 해야 되겠어? 그치, 지문 속에서 그런 보기의 내용을 참고해서 이런 요소가 이 지문 속에 어떤 상황과 어떤 갈등의 유형과 연결되는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갈등의 유형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 이거야. 자, 그 다음에 갈등의 기능을 보자. 자, 이거를 얘들아 외울 필요는 없어. 외울 필요는 없지만 그냥 읽어보면서 이해하고 너희들이 받아들이면 돼. 그리고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지. 요 갈등의 유형에 관련된 정보들은 보기 속에 들어가기 쉽다라고 얘기했잖아. 요 갈등의 기능 같은 것은 선지에 서술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자, 일단 첫 번째 기능부터 보자. 갈등은 무엇을 전개시킨다? 사건을 전개시킨다. 당연하지. 갈등 그 자체가 사실 뭐예요?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인물이 어떤 원인 때문에 이런 사건 갈등을 겪고 그 갈등이 발생하고 그 갈등이 어떻게 전개가 되고 그 다음에 그게 어떻게 마무리가 되는지, 해결이 되는지, 해소가 되는지, 그리고 이 갈등 사건 때문에 다른 사건이 또 일어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갈등이 없다면 사건이라는 것이 전개될 수가 없다, 이거야. 그치? 그래서 첫 번째, 갈등은 사건을 전개시키는 아주 중요한 기능을 한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주제를 분명하게 제시할 수 있어요. 이 주제는 무엇과 연결이 되냐면 갈등의 무엇? 원인과 연결이 돼. 인물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싸우느냐, 무엇 때문에 고민하느냐, 무엇 때문에 불안하고 방황하느냐, 이 무엇, 이 원인이 바로 이 소설의 주제와 연결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지, 그치?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인물의 성격을
갈등이 강화하고 갈등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인물의 성격이 캐릭터가 더 확실하게 드러나요. 예를 들어서 A가 있고 B가 있어. 둘이서 갈등하는 거야. A는 이렇게 말해. 가문이 중요하지. 네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우리 가문을 위해서 살아가야지. 가문을 지켜라. 제사를 잘 받들어라. 막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B는 아니 가문과 제사가 뭐가 중요합니까? 지금 시대에는 지금 뭐 교육 이런 것이 중요합니다. 실질적인 것이 중요합니다. 라고 막 싸우고 있다고 해봐. 그러면 이들 사이에 뭐가 다른 거야? 성격이 다른 거야. 추구하는 바가 다른 거라고. 그치? 자, 이 사람은 돈이 중요하지, 출세가 중요하지, 라고 얘기를 해. 이 사람은 그런 게 뭐가 중요해. 개인의 내면의 행복이 중요한 거지. 라고 주장해. 또 갈등이 생기지. 그치? 그럼 이들이 서로 추구하는 바가 다른 거고 성격, 캐릭터 달라진 거잖아요. 그러면 이 갈등하는 그 원인, 그 다른 점 중에서 아마 작가가 주제로 제시하고 싶은, 지향하고 싶은 바가 있을 거야. 이렇게 갈등을 통해서 인물의 성격, 각각의 성격들이 강화되고 그 다음에 이들이 다투는 원인, 그 차이로 인해서 무엇? 주제가 드러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갈등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1번, 2번, 3번 같은 경우는 선지의 후반부 쪽에 서술되는 경우가 많을 수 있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이런 갈등과 관련해서 시험지에는 이런 식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A는 이제 지문 속에 있었겠지? 자, A는 인물들 간에 심화되는 갈등을 중심으로 그래서 외적 갈등을 얘기하는 것이고 B는 인물이 겪는 내적 갈등이라고 아예 네 글자를 노출해놨죠. 그치? 이런 식으로 갈등에 대한 서술이 나올 수 있다. 인물 간에 심화되는 외적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선지에도 갈등이라는 표현이 당연히 잘 드러날 수 있다 이거야. 자, 그럼 여기서 우리 한 가지만 더 체크하고 가자. 한 가지 더 배우기. 자, 요 한 가지 더 배우기 선생님이 지금 1번부터 5번까지 보여줄 건데 요거 잘 봐야 돼. 왜냐면 오늘의 제한 문제와 관련이 있어. 알았지? 자, 먼저 첫 번째. 개인과 사회 구조. 한 개인의 이상이 추구하는 바가, 지향하는 바가 그가 속한 사회 제도나 관습의 모순과 충돌할 때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그치? 자, 요런 거 고전 소설에서도 여러분이 아마 굉장히 잘 아는 작품 중에 있을 거고 현대소설에서도 많이 찾을 수 있어. 자, 그리고 있는 자와 없는 자 사이의 갈등도 이건 현대소설에서 많이 드러나겠지. 신분이나 빈부의 격차, 권력의 유무에 따라 그래서 신분, 그 다음에 부, 권력 이런 것이 있는 자와 없는 자야. 그치? 신분이 있다라는 것은 조금 어색하긴 하지만 신분의 차이를 말하는 거겠지. 그치? 있는 자와 없는 자 사이에 발생하는 불합리성에 개인이 저항할 때 갈등이 발생합니다. 특히 이런 것은 어디? 현대소설에 많이 등장을 해요. 자, 그 다음에 이념과 이념이야. 분단으로 생기는 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얘들아 분단하면은 뭐가 생각나? 6.25 전쟁이 생각날 거야. 그치? 6.25 전쟁, 그러니까 전쟁 전후로 해서 이념과 이념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남북 간의 이념 대립에 따라 갈등이 발생하는 작품들도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소설 작품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영화가 있을 수도 있어. 그치? 자, 그런 작품들 한번 머릿속에 선생님 저는 전혀 생각나는 작품이 없어요 라고 할 수도 있지. 그치?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옛 것과 새로운 것이에요. 사회는 계속해서 발전해 가면서 새로운 문물들 같은 것들이 새로운 제도 같은 것이 들어온단 말이야. 그래서 전통적이고 토속적인 것과 외래적이고 현대적인 것 사이에 갈등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구세대와 신세대 사이의 갈등, 구세대와 신세대 사이의 갈등은요. 지금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 예전에도 구세대와 신세대가 있었지. 그치? 그 다음에 보수와 진보의 대립 이런 옛 것과 새로운 것 사이의 그런 대립들이 작품 속에서도 굉장히 많이 발견된다. 자, 인간적인 것과 비인간적인 것, 물질주의, 기계주의, 폭력과 전쟁 이런 것들로 인해서 갈등이 발생하는 것도 현대소설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선생님이 이렇게 5가지 얘기를 해주면서 구체적인 작품은 말을 안 해줬거든?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식의 갈등들을 여러분이 앞으로 수많은 소설 작품들을 볼 거고 그다음에 수많은 소설 지문들을 만나게 되겠지. 그랬을 때마다 이거는 어떤 유형의 갈등일까? 자, 선생님이 아까 전에 뭐 인물과 운명의 갈등, 인물과 자연의 갈등, 인물과 사회 갈등 이런 걸 얘기했다면 이번엔 조금 더 내용 측면에서 접근한 거야. 이런 갈등의 원인들이 어디에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알았지?